반갑습니다. 이두찬입니다. 오늘은 저성장 국면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기름값 굉장히 많이 오른 거 느끼실 텐데요.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이 넘고 경유도 덩달아 2,000원이 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식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칼국수가 심지어 7,000원, 8,000원, 9,000원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 초래하게 된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거의 다 빠져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없던 커다란 팬데믹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게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성, 즉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하고 많아진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소비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자산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자산 시장에 버블이 형성하게 된 거죠. 서울은 약 40% 정도가 부동산에 버블이 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은 시국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돈이 풀렸고 이 수많은 돈이 소비가 아닌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자산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3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코로나라는 시국을 거치면서 6억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내 재산이 3억에서 6억으로 더블이 되었으니까 소비 수준도 덩달아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원래는 한 달에 100만 원 쓰던 게 150만 원, 200만 원 수준으로 소비를 더욱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도 흘러 넘치고 사람들의 소비 수준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더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석유 수급에 대한 불안정,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금리가 낮고 시장의 유동성, 즉 돈이 많으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풀려있는 수많은 돈들이 다시 국가로 회수가 되고 은행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물건 가격이 별로 안 팔리니까 사람들이 돈을 적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성장, 경기 침체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국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식재료 가격 안정화,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대한 정책을 해야 될 겁니다. 우선 이슈가 되고 있는 원유 문제, 석유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미국의 석유 회사들에게 더 많은 시추를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우디 오펙을 찾아가서 더 많은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식재료 안정화를 위해 글로벌적인 공급망 관리와 밀 생산 그리고 대두유 생산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여기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직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 경제는 일단 놔둔다 치더라도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을 때는 위험을 감지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행동으로서는 자산을 재분배하는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내가 투자되어 있던 부동산이나 증권,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지금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부채를 줄이는 거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그런 상품보다는 원자재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투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미술품이나 미래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안정적인 금이나 원자재, 농산물이나 생산의 기초가 되는 생산시설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미술품을 사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물론 이런 거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안정된 거를 먼저 하길 바라겠죠. 그래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파생 상품이나 미래를 위한 상품보다는 기본이 되는, 경기가 좋으나 좋지 않으나 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상품, 회사, 원자재에 투자를 하는 게 보다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OECD 국가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약 9% 정도 인상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5% 이상 물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8% 이상 물가 상승이 지금 왔고요.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식료품 가격, 원유 가격, 자동차나 주택 가격,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마트를 가보시더라도 장을 볼 때 10만 원으로 살 게 별로 없습니다. 사도 카트가 많이 허전하게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보니까 소비를 조금씩 절제하면서 자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도 투자의 기회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급금매 부동산, 기초 상품을 만드는 안정적인 업체,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신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을 한 번에 많이 할 겁니다.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거를 빅스텝이라 부르고,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거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최소 한두 번 정도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실 거예요. 부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주거래 은행을 바꿔서라도 은행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과 경기가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태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저성장에 물가까지 오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새로운 곳에 투자처를 찾기보다는 부채를 줄이고 나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며 자산을 재분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겨놓고 성장주나 가치주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미래 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원자재나 기초자재, 그런 걸 만드는 데가 훨씬 도움이 되고요. 본인이 사업을 하시거나 원자재를 많이 수급이 필요하신 업을 하고 계신다면은 조금 재놓기, 이런 것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였습니다.